혹시 어제 밤에도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다 새벽을 맞이하셨나요? 억지로 눈을 감아보지만 온갖 걱정과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헤집어 놓아 결국 한숨도 못 주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이가 드니 잠이 없어지는 건 당연하다, 혹은 이놈의 불면증 평생 안고 가야 할 숙제인가 보다라며 어느새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제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2025년 현재 50대 이상 한국인 3명 중 1명이 심각한 수면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잠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25년간 수면장애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병원 진료실에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했던 진실을 오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 핵심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첫째,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잠을 못 자게 되는지 그 과학적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10초 자가 진단 테스트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현직 의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느낀 점은 대부분의 분들이 불면증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증상만 억누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잠들 수 있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점점 더 강한 약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시스템을 복원시켜 스스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가족의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밤새 뒤척이며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모두에게 평온한 밤과 상쾌한 아침을 선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가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67의 김영숙 여사님이셨는데 첫눈에 보기에도 몹시 지쳐 보이셨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사님은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셨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미치겠어요. 밤만 되면 두려워요. 또 오늘 밤도 잠 못 자겠구나 하는 생각에 저녁 먹을 때부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침대에 누우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갖 걱정이 다 떠올라요. 애들 걱정, 남편 걱정, 집안 걱정. 잠이 오려고 하면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기 일쑤고요.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서 그 이후로는 한숨도 못 자요.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나면 다음날은 머리가 멍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었습니다. 여사님의 삶 전체가 수면 부족으로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짜증이 자꾸 나서 아무렇지 않은 말에도 화를 내게 되고 그러고 나면 또 자책감에 시달린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하게 되었답니다. 늘 피곤해서 즐겁게 웃을 기력도 없고 자꾸만 건망증이 심해져서 대화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오시기 전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셨다고 했습니다. 약국에서 권하는 영양제도 먹어보고 인터넷에서 본 여러 방법들도 다 해봤지만 효과가 없었답니다. 결국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잠이 들었지만 약을 먹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종일 멍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으려고 하면 다시 잠이 오지 않아 결국 또 약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중년 여성들, 특히 여사님 같은 분들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시부모님 모시느라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루고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고 닳아 중년에 이르렀을 때 몸은 이미 여기저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 특유의 참고 견디는 미덕, 내 아픔을 남에게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병원 문턱을 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여사님께 자세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 범위의 하한선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고 비타민 D 수치도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이것은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대부분의 수면장애 환자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사님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를 겪으면서 밤에 식은땀을 자주 흘리고 안면 홍조를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면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사님께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사님, 지금 여사님이 겪고 계신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명확한 도움의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지금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고 호르몬 균형이 깨졌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사님께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력을 깨우는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햇볕을 쬐며 가벼운 산책을 하실 것, 저녁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실 것,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 특별한 조합의 영양요법을 실천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 여사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2주 후 여사님이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첫 3일은 별 변화가 없어서 이게 될까 싶었는데 나흘째부터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다리에 쥐도 거의 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개운할 수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후 여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수다도 떨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밤이 두렵지 않다는 것,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잠이 온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매일 밤 6시간에서 9시간씩 푹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사님은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여사님의 사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과정을 거쳐 건강한 수면을 되찾고 계십니다. 40대 중반의 회사원 남성분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불면증에서 벗어나셨고 70대 초반의 어르신은 20년 넘게 복용하던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잠을 못 자는지 그 과학적 메커니즘을 깊이 있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의 원인을 멜라토닌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수면 호르몬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멜라토닌 영양제를 직접 사서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증상에만 집중할 뿐 그 증상을 유발한 진짜 뿌리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화재 경보기만 끄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문제는 멜라토닌 그 자체가 아니라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이 세로토닌이야말로 꿀잠의 진짜 열쇠를 쥐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뇌는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받고 즐겁게 활동하며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어둠을 신호로 삼아 멜라토닌으로 변신합니다. 마치 낮의 에너지를 밤의 휴식으로 전환하는 정교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즉, 낮에 세로토닌을 충분히 비축해두지 않으면 밤에 아무리 잠을 자려고 애써도 멜라토닌이 제대로 생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햇빛이 차단된 실내에서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해서 하루 종일 사무실이나 집안에 머물다가 해가 진 뒤에야 퇴근합니다.
특히 한국의 직장 문화는 장시간 근무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어 햇빛을 볼 기회가 더욱 적습니다. 여기에 끊임없는 업무 스트레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블루라이트 노출 등이 더해지면서 우리 몸의 세로토닌 공장은 거의 파업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니 당연히 밤에 멜라토닌도 부족해지고 결국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로토닌 부족이 단순히 수면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분이 우울해지고 불안감이 커지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식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로토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그 원료가 됩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 두부, 견과류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한국인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된장찌개, 두부조림,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등이 모두 좋은 트립토판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트립토판을 섭취해도 이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혈뇌장벽이라는 아주 깐깐한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이 혈뇌장벽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함부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수많은 아미노산들이 이 문을 통과해 뇌로 들어가려고 경쟁하는데 안타깝게도 트립토판은 다른 아미노산들에 비해 힘이 약하고 덩치도 커서 경쟁에서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마치 인기 있는 콘서트장에 들어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데 힘없는 사람은 뒤로 밀려나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아무리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정작 뇌로 들어가는 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니 세로토닌을 충분히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수록 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4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가 증가하면서 세로토닌 생성을 더욱 방해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를 거치면서 호르몬 균형이 크게 변화하는데 이때 에스트로겐 감소가 세로토닌 생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불면증의 또 다른 주범인 마그네슘 결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600가지가 넘는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특히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뇌에서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가바는 뇌의 흥분을 억제하고 평온한 상태를 만드는 천연 진정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90% 이상이 마그네슘 결핍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현대 농업의 발달로 토양의 미네랄 함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예전에 비해 같은 채소를 먹어도 마그네슘 섭취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가공식품의 증가입니다. 정제된 곡물, 설탕, 각종 가공식품에는 마그네슘이 거의 없습니다. 셋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마그네슘을 빠르게 소모합니다. 넷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입니다. 이들은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을 촉진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여 불안과 초조함이 커집니다.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여 온몸이 뻣뻣하고 긴장됩니다. 특히 밤에 종아리나 발에 쥐가 나는 것은 전형적인 마그네슘 결핍 증상입니다. 또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두근거림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모든 증상들이 수면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김치, 된장 등 발효식품을 많이 먹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대 한국인의 식단은 서구화되어 밀가루 음식과 가공식품 섭취가 증가했고 전통적으로 마그네슘이 풍부했던 잡곡밥이나 나물 반찬을 먹는 빈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중년층의 수면 문제가 심각해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불면증의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입니다. 코티솔은 원래 아침에 높고 밤에 낮아지는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코티솔이 상승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고 활동할 준비를 합니다. 밤에는 코티솔이 낮아지면서 멜라토닌이 올라가 잠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면 이 리듬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밤에도 코티솔이 높게 유지되면서 각성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특성상 직장에서의 압박, 가족 부양의 책임,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 등 중년층이 겪는 스트레스는 매우 큽니다. 여기에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사귀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가 더욱 누적됩니다. 코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코티솔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혈당을 올립니다. 밤사이 뇌가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코티솔이 분비되어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새벽 3시나 4시에 자꾸 깨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이 바로 코티솔의 장난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악순환을 만듭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마그네슘이 고갈되고 마그네슘 부족으로 신경이 예민해지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집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며 이것이 또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코티솔이 높으면 세로토닌 생성이 억제되고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멜라토닌도 부족해집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접근이 아니라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천연 물질에 있습니다. 바로 꿀과 마그네슘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과학적 조합이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먼저 꿀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단 음식 혹은 목에 좋은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꿀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사용해온 천연 치료제입니다. 특히 수면과 관련하여 꿀이 하는 역할은 정말 놀랍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문제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여기서 꿀이 마법을 부립니다. 꿀에는 천연 포도당과 과당이 절묘한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꿀 1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혈당이 아주 부드럽게 약간 상승합니다. 이것은 설탕을 먹었을 때처럼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천연꿀의 특별한 당 구조 덕분에 천천히 흡수되는 것입니다. 혈당이 약간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적절히 분비합니다. 바로 이 인슐린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여러 아미노산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뇌로 갈 때가 아니라 근육으로 가서 에너지를 보충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트립토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미노산들이 순순히 근육세포로 이동합니다. 갑자기 좁은 문 앞에 있던 경쟁자들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트립토판은 아무런 방해 없이 유유히 마치 귀한 손님처럼 대접받으며 뇌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뇌로 들어간 트립토판은 풍족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이 세로토닌은 밤이 깊어짐에 따라 충분한 양의 멜라토닌으로 변신하여 우리를 깊고 평온한 잠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꿀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꿀은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됩니다. 밤사이 뇌는 계속 활동하며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이때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충분하지 않으면 뇌는 비상사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코티솔을 분비시켜 몸을 깨우게 됩니다. 잠들기 전 꿀 1스푼은 밤새 뇌가 사용할 충분한 연료를 간에 채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뇌는 안심하고 에너지는 충분하구나, 푹 쉬어도 되겠다고 생각하며 코티솔 분비를 멈추고 우리는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꿀 1스푼이 이렇게 정교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 몸의 수면 시스템을 정상화시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 꿀이나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공되지 않은 천연 생꿀이어야 합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맑고 투명한 꿀들은 대부분 고온에서 가열 처리된 정제꿀입니다. 열을 가하면 꿀이 굳는 것을 막고 유통하기 편리하지만 그 과정에서 꿀에 들어있는 효소, 비타민, 미네랄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들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생꿀은 열 처리를 하지 않아 색이 다소 탁하고 겨울철에는 하얗게 굳어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효소와 영양분이 그대로 담겨있는 생꿀만이 제가 말씀드린 기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꿀을 고르실 때 제품 라벨에 생꿀이라고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믿을 수 있는 양봉농가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마그네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신경안정제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을 진정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잔뜩 움츠러든 우리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의 과도한 분비를 억제하고 반대로 뇌를 안정시키는 가바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말해 하루 종일 켜져 있던 우리 몸의 활성 스위치를 휴식 모드로 전환하여 편안한 쉼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경련, 즉 쥐가 나게 됩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꿀은 뇌에 멜라토닌의 재료인 트립토판을 공급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잠재워 잠들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온몸의 신경과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몸을 완벽한 이완 상태로 만듭니다. 꿀이 정신을 재우고 마그네슘이 육체를 재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수면제도 줄 수 없는 자연스럽고 깊은 잠, 자고 일어났을 때 온몸이 날아갈 듯 가뿐해지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볼까지 핵심 원칙을 정확하게 따라하시면 최고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황금 시간대를 지켜야 합니다. 꿀과 마그네슘을 섭취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평소 잠자리에 드는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1시간 전입니다.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9시에, 11시에 주무신다면 10시에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꿀과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올바른 꿀을 선택하십시오. 반드시 생꿀이어야 합니다. 섭취량은 일반적인 티스푼으로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잘 타서 드시면 됩니다. 절대로 찬물에 타서 드시지 마세요. 찬물은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올바른 종류의 마그네슘을 선택하십시오.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마그네슘은 바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입니다. 글리시네이트 형태는 아미노산인 글리신과 결합되어 있어 흡수율이 매우 높고 위장 장애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글리신 자체도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수면을 돕는 효과가 있어 그야말로 꿀잠을 위한 최고의 조합입니다. 성인 기준 하루 권장량은 200에서 400mg 사이입니다. 넷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십시오. 과식이나 야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한국인이 좋아하는 야식 문화, 치킨이나 족발 같은 기름진 음식을 밤늦게 먹는 것은 수면에 매우 해롭습니다. 다섯째,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등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지 마십시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8시간 이상이 걸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한국 직장 문화에서 오후 커피는 거의 습관처럼 되어 있지만 수면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여섯째,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등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을 줄이십시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을 하며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하세요. 일곱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주말이라고 해서 늦게까지 자거나 평소와 다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리듬이 건강한 잠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제 상황별 맞춤 조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경우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드셨을 때 속이 조금 불편하다면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형태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섭취가 걱정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꿀의 양을 반 티스푼으로 줄여서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그네슘의 양을 조금 더 늘려 300에서 400mg 정도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혈당 변화를 체크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면 홍조나 식은땀 등 갱년기 증상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분들의 경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갱년기 증상 자체를 완화하는 데도 마그네슘이 도움이 됩니다. 낮 동안 무기력하고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라면 마그네슘을 저녁에만 드시지 말고 아침 식사 후에 한 번, 저녁 잠들기 전에 한 번, 이렇게 2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평소 운동을 즐기시거나 밤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마그네슘 소모량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 총 섭취량을 400mg까지 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최고의 수면을 위한 이상적인 하루 일과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기상 후 가장 먼저 커튼을 활짝 열고 아침 햇살을 10분 이상 쬐어주세요. 이것은 우리 뇌에 아침이 왔어, 세로토닌을 만들기 시작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아침 식사는 달걀, 두부, 그릭 요거트 등 트립토판이 풍부한 단백질 위주로 하세요. 전통적인 한식 아침인 된장찌개와 두부 반찬, 계란찜 등이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통해 다시 한번 햇빛을 쬐어주면 세로토닌 합성에 더욱 좋습니다. 저녁 9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천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인 따뜻한 꿀물과 마그네슘을 섭취합니다.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든 뒤 잠자리에 듭니다. 침실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유지하십시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여 성공하신 분들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3세의 박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건설회사에서 일하시는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날이 많았고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면제만 알만 먹어도 잠이 왔는데 점점 내성이 생겨 한 알, 두 알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면의 질은 좋지 않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부인의 권유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반신반의하며 꿀과 마그네슘을 드셨습니다. 큰 변화는 느끼지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하셨습니다. 2주일째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조금 더 맑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왔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잠이 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해서 수면제를 반으로 줄여서 먹었는데 그것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석 달 후 박 씨는 완전히 수면제를 끊으셨습니다. 2년 넘게 의존했던 수면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지금은 매일 밤 6시간에서 7시간씩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낮 동안의 업무 집중력도 확실히 좋아졌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십니다. 짜증이 줄고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68세의 이순자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여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잠이 많지 않으신 편이었는데 60을 넘기면서 불면증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서 그 이후로는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낮 동안 피곤해서 소파에 앉아 있으면 자꾸 졸음이 왔지만 정작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사님은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는 일도 잦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 범위의 하한선에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마그네슘 보충제를 권유받았지만 어떤 것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와 생꿀을 구매하셨습니다. 첫날 밤 놀랍게도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주무셨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틀째, 사흘째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부터는 다리에 쥐가 나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 달 후, 여사님은 친구들에게 이 방법을 열심히 전파하고 다니셨습니다. 몇십 년을 고생했던 불면증에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벗어날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7세의 김미영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두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셨습니다. 직장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항상 스트레스가 많으셨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 직장에서의 업무, 시댁과의 관계 등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김 씨는 잠들기까지 한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상이었고 간신히 잠들어도 자다가 자주 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두통이 있었습니다.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었고 하루에 커피를 서너 잔씩 마셨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실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오후 커피를 끄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마그네슘을 꾸준히 드시면서 낮 동안의 피로가 줄어들어 오후 커피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꿀과 마그네슘을 챙겨 먹으면서 점차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한 달 후부터는 침대에 누우면 30분 이내에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깨는 횟수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통이 사라졌고 머리가 맑았습니다. 가족들도 엄마가 예전보다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소 2주 이상, 길게는 한 달 이상 꾸준히 실천하셨고 그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수면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10초 자가진단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10가지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 보십시오. 건강한 잠은 건강한 삶의 기초입니다. 잠을 잘 자야 낮 동안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건강도, 관계도, 일도 모두 어그러지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잠을 줄여가며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잠을 적게 자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중년층에게 수면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신체적으로 여러 변화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호르몬이 변하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부모님이 밤새 뒤척이며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자녀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배우자가 수면제에 의존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생꿀 한 스푼과 마그네슘 한 알로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생꿀 한 티스푼을 타서 마시고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200에서 400mg을 함께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고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을 피하며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소 2주, 가능하면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잠과 활기찬 아침을 되찾아주는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 동료 중에 잠 못 이루는 밤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시겠다면 댓글에 오늘 밤 꿀잠에 도전합니다라고 힘차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다짐 하나하나가 모여 서로에게 큰 용기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2달 뒤에 꼭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놀라운 성공 후기를 자랑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긋지긋한 불면증에서 해방되어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는 그날까지 항상 여기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건강한 잠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